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.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? 예, 요즘 이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. 네. 한국에서도 한 8만 7천 명 정도 이 피해자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좀 더 안전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네, 저도 물론 페이스북 이용자여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좀 잘 들어봐야겠네요. 자, 그런데 먼저 그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? 보통 프라이버시는 사생활 또는 이제 개인 생활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죠. 네. 이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이 권리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. 정보를 얻기가 너무 쉬워졌거든요.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쓸 때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가 별로 공인도 아닌데 내 행동이 모두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 디지털 프라이버시인데요. 남이 내 삶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할 권리라는 점에선 기존 프라이버시 개념과 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기록된 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가깝습니다. 네, 맞아요.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수년 전의 기록들이 인터넷상에서는 검색이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아예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게 기록이 안 되게 할 수는 없을까요?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요. 그러기가 쉽지가 좀 않습니다. 네. 간단히 말해서 많은 무료 인터넷 서비스가 광고 서비스입니다. 저희가 광고를 보는 대신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다. 이렇게 되는 건데요. 그리고 이 광고는 대부분 우리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타겟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.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아예 이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는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. 네. 어차피 다 기록되기 때문에 어떤 이름 없는 존재가 될 수는 아예 없다는 거죠. 게다가 그렇겠네요. 앞으로 많은 기술 발전은 이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장할 텐데요. 특정 개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이런 것은 좀 비식별 정보라고 부르거든요. 네. 기업들이 이런 비식별 정보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네, 그렇지만 이제 원치 않는 정보가 공개되거나 그러면 당황할 수가 있고 또 나쁜 일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저도 가끔 이제 전화가 와서 받으면 광고성 전화예요. 그렇죠. 저는 항상 물어봐요. 어떻게 알게 됐냐고. 뭐 그런 식으로 좀 불편함이 있는데 좀 혹시 본인의 유출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? 예, 일단 스팸 전화를 받으시면 네. 반드시 다시는 이런 전화 걸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법적으로 다시 전화를 걸 수 없게 돼 있으니까요. 아, 네, 그래요? 그럼 꼭 해주시면 좋고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전이긴 하지만 제 이메일 주소로 누가 스팸 메일을 발수한 적이 있습니다. 진짜 황당했는데요. 어떤 거의 내용이었나요? 내용은 저도 모르겠는데 네. 이 메일을 거절한 사람들의 메일이 다다다다다다당 이런 속도로 한 시간에 2천 몇 개가 순간적으로 쌓여버리면서 굉장히 업무에 지장을 받았던 그런 네. 경험이 있습니다. 덕분에 어쨌든 그때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두게 된 그런 편인데요. 혹시 자기 이메일이 해킹된 적이 없는지라고 궁금하시면은 먼저 네.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. Have I been pwned라는 곳인데요. 여기에 자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보시면 내 네. 이메일 주소가 해킹으로 유출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줍니다. 네. 아쉬운 것은 주로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확인해 준다라는 그런 거고요. 네. 저 같은 경우 한 8번 털렸더라고요. 예. 네.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사이트가 없는 대신에 이 해킹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일일이 그 사이트를 네. 가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. 네. 대신 이 프라이버시 클린이라고 해서 내 주민등록번호나 이 휴대폰 인증을 받은 사이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네. 이 주민등록번호로 인증받았을 경우에는 지난 5년간, 휴대폰 인증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받은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. 또 홈페이지에서 바로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.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프라이버시 클린. 네, 저도 여러 번 들어보긴 했는데 네. 막상 직접 들어가서 확인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. 조금 안일을 했던 네, 거죠. 오늘 이 시간 끝나고 확인을 꼭 해봐야겠네요. 네, 이번에는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왜냐하면 이런 진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번에도 페이스북 그런 유출 사태에서도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더라고요. 뭐 유출된 정보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. 우리 한국 이용자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? 일단 저희 한국에서는 8만 7천 명 정도 이용자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. 근데 사실 이번 페이스북 사건에서 빼어져 나간 정보는 좀 심각한 정보는 아닙니다. 뭐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나간 건 아니고요. 네. 그냥 공개된 이름이나 생일, 학력 그리고 뭐 어떤 것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런 정도의 정보인데요. 어떻게 네. 보면 되게 별거 아닌 정보들이잖아요. 그런데
이게 큰 문제가 된 게 네. 이런 정보들을 잘 조합만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치 성향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. 그렇겠네요. 그래서 이 상대방이 내 정치적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는 광고를 내보내서 내 생각을 좀 제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. 좀 무서운데요. 이런 것을 웹 라이닝이라고 불리는데요.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페이스북 측 같은 경우는 10일 오늘이죠. 오늘 지금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라고 하고 네. 있고요. 방통위랑 과기정통부에서도 이 페이스북 같은 사업자들이 개인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했는지 좀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개인이 이런 정보 조작에 대해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? 정말 익명으로 살고 싶다면 네. 스파이나 악당처럼 살면 됩니다. 아, 예, 이 온라인 인터넷도 쓰지 못하고 숨어 다니고 네. 뭐 그래야 되는 건지. 아니, 인터넷을 네. 쓰긴 쓰는데 이 네. 온라인에서 약간 불법 거래나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실제로 가장 보안이 철저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군요. 예, 이 사람들이 쓰는 완전히 암호화된 이메일이나 인터넷 브라우저, 메신저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런 용도로 좀 쓰이고 있는 거고요. 근데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는 굉장히 불편하겠죠. 불편하죠. 네.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명심할 일 같은 경우는요. 그 온라인에는 완벽한 비밀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겁니다. 미 국가안보국 NSA라고 불리죠. NSA 같은 경우도 털린 적이 있었는데요. 이 NSA에서 정보가 유출될 정도면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그죠. 누군가 맘만 먹으면 네. 완전히 언제든지 털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기록에 남으면 안 좋을 정보는 아예 온라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가려서 올려야 된다 이런 네. 말씀이신데 그것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. 좀 더 실용적인 네. 방법은 없을까요? 일단은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조합해서 쓰시거나요. 아니면 그 원 패스워드 같은 이제 암호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. 이런 네. 프로그램 쓰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고요. 또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실 때는 이 처음에 시작하는 주소가 보통 HTTP를 많이 쓰시잖아요. 네, 근데 그렇죠. 여기서 뒤에 S, 그래서 HTTPS가 확실히 붙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왜죠? 이게 S가 붙는 게 이 웹사이트에 전송되는 내용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술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S가 붙은 사이트가 아니면은 이 암호 입력 같은 이런 작업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. 네. 그리고 구글에서는 2단계 인증이라고 부르고요. 네이버에서는 이제 OTP 인증 기능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런 보안 로그인 기능을 요즘 대부분 다 제공을 하거든요. 네. 이거를 꼭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암호를 입력할 때 저희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 더 입력하는 이런 방법인데요. 조금 귀찮긴 하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꼭 설정을 해주시면 좋고요. 또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쓰시는 분이라면 애드블록 기능이 있습니다. 네. 이 기능을 쓰시면은 이 브라우저 앱스토어에서 추가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뜨는 성가신 광고들을 좀 싹 다 막아줍니다. 대신 국내 광고들 막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로 좀 더 설정을 해주실 부분들이 있는데요. 네.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지금 벌써 이렇게 설명을 여러 가지 들었는데 좀 불편하다, 성가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. 예. 자, 그러면 가끔 페이스북에 뜨는 어떤 테스트라던가 설문조사 같은 것도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. 일단 하나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. 여기서 네. 그 로그인을 요구하는 설문조사가 있고 그냥 이제 재미로 보는 점 같은 게 네. 있거든요. 네. 여기서 이 로그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로그인을 요구하면서 이제 권한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털린 거거든요. 그리고 혹시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확인 안 해보셨는데요. 네. SNS에서 이 보안 설정 페이지를 따로 제공을 합니다. 네.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설정해서 보안, 트위터 같은 경우도 설정해서 보안 설정 들어가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누가 내 정보를 가져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여기를 반드시 확인해서 혹시라도 누군가 난 이제 해킹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이런 네. 것을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. 네. 또 재밌는 것으로 이제 디스커넥트라는 스마트폰이랑 브라우저용 앱이 있습니다. 이 앱을 깔고 실행을 시키면요.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에서 누가 어떻게 내 행동을 추적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. 어떤 광고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알려주는데요. 한국 언론사 웹페이지 같은 데서 기사를 보시면은 한 25개 정도 이 트래킹이 떠요.
굉장히 많은 네. 광고에 노출이 되는 거죠. 근데 아쉽게도 이 국내 광고 트래킹은 아직 크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국내에도 좀 그런 서비스들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리고 저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그런 직업도 들어봤어요. 네. 그런 걸 많이 정리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.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스스로 SNS 사용에 좀 신중을 기하고, 굉장히 신중을 네, 기하셔야죠. 그리고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걸 좀 잘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